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CMO 위탁 생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베스트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다가 네네.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뭐 SK케미칼,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첫 번째로 SK케미칼부터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있어서 해당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SK케미칼은 노바백스와 관련된 이제 관련 종목으로 많이 뽑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시장에서 오늘 일단은 오전 중에는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대충 말씀을 드린다라면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약 89%의 그 이제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는데 임상 참여자 중 27%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에게서도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에서 발생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변종 코로나에서도 실험을 해봤더니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노바백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오늘 SK케미칼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들이죠. 이 백신들은 mRNA 방식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되어서 이제 생산과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도 기존 이제 백신 생산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에 속하고요. 특히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백신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공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백신들 유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중진국 이하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예 백신 도입조차 지금 현재 꿈꾸지 못하는 상황인데 노바백스 백신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면은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과 유통이 용이하다는 게 바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포인트를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왜 SK케미칼이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을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는 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 예정인 종목인데요. 이 동사의 주식을 SK케미칼이 98%나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SK케미칼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케미칼이 이제 이거래 전인가요? 장중에 10% 급락을 보였던 게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효용이 그 효과가 굉장히 낮다. 8%라는 수치를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SK케미칼에겐 당연히 악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바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머로 지금 현재는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백신 또한 이제 동사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블 호재다라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정부 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놓으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다시 이를 뚫어내는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시장 때문에 다소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위탁 생산하면은 바이오 시장 안에서 우리 한국이 거의 탑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려는 백신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되어서는 시설도 좋고 공정에 대한 이제 난이도 이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여러 글로벌한 이제 업체들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발표가 되었던 게 작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SK케미칼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피 연합과 녹십자가 이제 5억 도즈나 되는 물량을 생산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좀 이야기가 또 하나 퍼져 나오게 됐고요. 아직 세피 연합을 통해서 녹십자가 어떤 백신을 생산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제 기사를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우리나라 SK 케미칼 쪽에서 이제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백신은 바로 모더나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모더나 백신을 한미 사이언스냐 아니면 녹십자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 백신이 mRNA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백신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여러 업체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mRNA 방식을 그래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녹십자와 지금 현재로서는 한미 사이언스가 유일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로 유명한 글로벌리학의 제약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이 SK 케미칼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럼 상장 전까지는 SK 케미칼에 대한 접근이 유효한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과 함께 가격 전략 오늘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세워드려 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과연 지금 SK 케미칼 접근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직 상장 전인 바로 자회사의 그 시장 평가 가치입니다. 지금 장외 시장에서 자그마치 10조가 넘는 지금 몸값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그럼 우리가 10조로 잡더라도 오늘 현재 기준으로 SK 케미칼의 지금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가 바로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사 같은 주식을 우리가 뭐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의해서 이제 눌림이 나올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오늘 빠지는 이유가 이 동사에 대한 문제가 악재가 아니라 시장 때문에 그 여파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SK케미칼을 길게 보신다. 나는 지금이라도 한번 신규 진입하면서 추후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 그 효과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그 바이오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케미칼입니다. 워낙 지금 앞두고 있는 호재들도 많고 자회사 상장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백신을 생산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아직 그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이제 표가 아직 찍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동사의 주식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42만 원 이하에서는 꾸준하게 좀 모아 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저는 80만 원까지도 가능한 수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 앤 홀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5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만 원 굉장히 높게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 42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뭐 한 달 내로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차후에 그 모멘텀을 다 반영했을 때 주가 흐름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게 모더나 백신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주인데 이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녹십자와 한미사이언스가 거론된다라고 했거든요. 한미사이언스, 녹십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더나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이 두 회사가 가장 크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그 mRNA를 기반으로 이제 백신을 생산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워낙 이제 고난이도 공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백신이 흔히 그 합성 항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합성 항원 방식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굉장히 쉽겠지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정 자체가 좀 까다롭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mRNA 방식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한미 쪽에서 도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에도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시장 밑으로는 계속 이야기가 좀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모더나 백신 생산과 관련되어서는 한미냐, 녹십자냐 딱 이런 식으로 아예 끊어서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계약을 맺은 세피연합이라는 이제 그 5억 도즈나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 및 이제 QC 담당은 한미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퀄리티 담당과 그다음에 포장, 이제 포장 같은 부분은 녹십자에서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분법적으로 한미가 그냥 뭐 아마 되지 않을까 또는 녹십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각 공정을 좀 나눠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오픈 마인드로 좀 이번 그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모더나와 관련해서는 두 종목이 가장 유력한데 사실 그 안에서 무엇이 정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둘이 같이 또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한미사이언스의 녹십자를 유력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네. 이정민 팀장님은 한미사이언스의 녹십자 그 둘의 매력들을 조금 더 우위를 점해보자면 네. 무엇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이미 결과지가 나와 있는 녹십자가 당연히 훨씬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세피 연합과 5억 도즈나 되는 물량을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지금 현재 관계사들도 계속 좋은 뉴스가 오늘 또한 나오고 계속 있기 때문에 워낙 좋은 호재가 계속 연달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5억 도즈나 되는 물량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도즈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처럼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다음 달 이제 그 15일까지도 계속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포트를 재편해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녹십자를 추천드릴 때 매수 지원 가격은요 45만 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80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4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십자랑 SK케미칼의 이 목표 주가를 보니까 이정민 팀장님은 이쪽 섹터에 확연하게 확신을 갖고 있고 이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확신을 갖고 있고 멀리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네. 제가 목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이야기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게 굉장히 뭐 올해 연말쯤에 도달 가능한 목표 가격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SK 케미칼만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적까지 이제 받침이 되면서 동사에게 이런 모멘텀이 붙는다라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시장에서 아직 안 알아주고 있을 때 우리가 사놔야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눈 뜨고 놓치는 그런 경우를 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SK케미칼,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정민 팀장의 개인적인 그 선호도로는 SK케미칼,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순이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ST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했는데 네네. 사실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4분기에 성공을 했고 mRNA라는 그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ST팜은 좋게 보시는지 오늘 또 9%의 장중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하락할 때 네. 좀 빛을 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mRNA 공정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 원료를 이제 그 ST팜이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T팜은 향후에도 계속 당분간은 실적이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P함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담아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만 8천 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었는데요. 8만 원대까지 또 떨어지는 모습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초입 구간이 나왔다라면은 네. 저는 당연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정민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